임금에 해당하면 무조건 평균임금인데 임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통상임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맞는데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동사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성과급 인센티브 판결을 영상으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임금이냐 아니냐가 왜 문제되냐? 다 임금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평균임금은 뭐고 통상임금은 또 뭐냐? 해서 정확하고 쉽게 좀 설명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임금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 판결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성과 인센티브, 목표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이 맞다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고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임금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하다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임금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여러분 가장 잘 알려진 게 뭐죠?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드리면 목표 인센티브가 요만큼 받으셨다.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를 이만큼 받으셨다 했는데 퇴직금 산정할 때 목표 인센티브는 회사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뺐었는데 대법원에서 임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퇴직금 산정에 반영을 해라. 포함시켜서 다시 계산해라. 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보게 되면 회사는 또 사장님은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임금이 아닌 성과 인센티브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다 해서 퇴직금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그러면 평균임금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월급이 아니라 여러분의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 아닌데요? 퇴직연금인데요. 그러면 연금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주는 돈이 임금인 경우에만 여러분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이 됩니다. 임금이 아닌 거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 부담금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회사랑 여러분이 합의해서 임금이 아닌 것도 부담금으로 넣기로 합의하시면 넣으실 수는 있는데 그 로자님이 당연하게 이거 왜 안 넣어주세요? 부담금에 빠졌어요 라고 주장했을 때 회사가 임금인 것만 넣었으면 의무는 다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에 있어서도 이게 임금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도 원칙상 임금의 12분의 1이죠. 1년 총 임금의 12분의 1. 정확히는 보수라고 합니다. 1년 총 보수의 12분의 1에 임금인 경우만 포함이 된다. 자, 지금 순서대로 보시면 임금이냐 아니냐 요거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임금으로 보게 되면 자, 평균 임금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즉 임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 임금, 즉 퇴직금에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걸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통상 임금인지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상 임금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좀 어려우신가요?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금에 해당하면 무조건 평균 임금인데 임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통상임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맞는데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다. 자, 요 차이를 이해해 주시고요.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 매달 어떤 수당을 받으시나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계산이 정확해야 여러분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 1년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으시죠. 1년에 한 번씩. 그 연차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매달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고 수당,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연차 휴가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으로 판단,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여러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혹시라도 포괄임금제가 계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고정 연장야간 휴일고사는 빠집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연장야간 휴일고사는 빠지고 나머지 매달 똑같이 지급되는 기본급이라든가 식대라든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여러 가지 고정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이 돼요. 그리고 평균임금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우리 회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정확하게는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정확한 그런 답을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아시려면 여러분이 최근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니까 넉넉하게 4개월 동안 실제 받으신 급여 명세서 있으시죠? 그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셀프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평균임금 또는 퇴직금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3개월 또는 4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입니다. 실제 받은 월급액을 거기 항목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평균임금을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퇴직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통상임금은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급여 명세서는 평균임금 계산할 때 보셨잖아요. 통상임금을 보려면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구분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연봉계약서를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회사가 주기로 한 금액들이 있죠. 그것이 통상임금이 되는데 일단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고정적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은 빼세요. 그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기본급, 식대, 그 다음에 직책수당과 같은 고정적인 수당들을 다 더하세요. 그럼 그 금액들을 뭘로 나누느냐? 자, 모든 사업장을 다 예시를 들어드리기 힘든데요. 주 40시간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한 사업장은 209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임금 월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임금 시급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 통상임금 시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급여가 맞게 계산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급여 계산은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 연장수당 또는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공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방금 계산한 통상임금 시급을 대입해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 뭐 회사가 더 주셨다. 그럼 땡큐이겠지만 자기가 계산한 금액보다 낮다. 그러면은 뭔가 회사가 덜 계산된 거죠. 이럴 때 바로 노동부로 가지 마시고요.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회사에 문의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노동부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되셨을까요? 그래도 어려우시다고요? 네, 그러면은 댓글로 혹시 질문 남겨주시거나 혹시 영상 요청을 해주시면 다음엔 더 쉽게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